모든 행사가 끝났으니까 예,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대화를 나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서재수 교수, 질문 들어온 거 있었는가? 뭐 질문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보고를 들으시고 또 선언문도 들으시고 나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아까 고구리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구리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고구리에 관한 굉장한 사업도 많이 하고 고구리 도로도 있고 고구리 전시관도 있는데 마침 구리시장 안승남 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음소거 좀 해제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말씀하시죠.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안승남 시장입니다. 오늘 서길수 교수님 통해서 뜻깊은 자리에 초대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리시는 오늘 그 3.1절 102주년 기념식을 그 10시부터 11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기념사를 하게 됐는데 기념사 내용 중에 지금 중국이 그 조선과 우리 고구리 부여 발해 등 훔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서 문화 공정을 통해서 침탈하고 있는 그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침묵은 묵인이 되고 무기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참여하자라는 내용을 기념사에서 우리 시민들, 참석한 시민들 또 우리 국가유공자의 자녀분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념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일들이 진행되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것도 있던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고 계신 우리 서길수 교수님과 함께 우리 참가하신 많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역사를 올바르게 되찾는 일에 작은 도시 구리시지만 구리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자, 사실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앙에서 중국 공산당이 할 때 중국 쪽에 중공 쪽에 보면 지방 정권들이 지방의 그 지자체들이 굉장히 참석해갖고 사실상 이뤄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구리시에서 안승남 시장님 많이 노력해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시라 교수가 손을 드셨어요. 우시라 교수, 네,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저도 계속 추적했던 내용들이라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반갑기도 하고 우려했던 게 거의 되고 있구나 걱정도 앞섭니다. 제가 18년하고 19년에 새 책을 쓸 때도 요한문명 관련 새 책을 썼는데 그때만 해도 그 왕회가 2015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화문명 탐험공정 끝나고 그 탐험공정의 총대장이 왕회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15년에 끝나니까 15년 3월 전인대에서 그 중화문명 전파 선정 공정을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상세히 소개를 했는데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전인대에서. 그래서 2016년에 다시 똑같은 제안에다가 한 해당 항목을 12개로 처음에 15년에 제안할 때는 5개 항목이었어요. 근데 16년에는 다시 똑같이 제안을 하면서 12개 항목으로 늘려서 제안을 합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역사 교과서 새로 쓰는 겁니다. 근데 2006년에 그 발표를 왕해 선생이 전인대에서 이걸 제안했을 때도 이게 뭐 통과됐다거나 후속 조치가 공정이 시작되었다거나 이게 전혀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중국 쪽의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추적하면서 야 이게 왕회가 2차례나 제안했으면은 이게 어디선가 시작이 될 텐데 공식적으로 시작이 안 된 건가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전면이 아닌 대면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전파 공정이.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 투트랙으로 그냥 뭐랄까 좀 이 속으로 뒷면에서 이미 작업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아 이게 또 이제는 그 전만 해도 국사소정 공정이나 탐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할 때부터 조금만 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면 그 전모를 미리 알 수가 있었는데 탐험 공정 끝나고 나서 이 중앙문명 선정 공정, 전파 공정은 제안하는 때까지만 오픈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묻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발표를 보니까 저는 군데군데 그 전파 공정에 어떤 제한되었던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가능한 많은 어떤 특강 장소나 학생들을 통해서 선생님 내용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우시라 선생님은 이미 이걸 갖다 방제하기 위해서 했던 연구 이 클럽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사실은 제가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동안 산에 갔다 오느라고 이걸 계속 못 봤는데 3년 전에 그 트럼프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때부터 자료 수집을 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상당히 자신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든 간에 뭐 해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막았을 때하고 지금 그걸 갖다가 되찾는다고는요 1000배, 10,000배의 힘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교과서는 SAT는 확실히 바꿨더라고요. 이럴 때를 이용해서 우선 밖에 차단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 매우 내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을 때 타겟이 뭐냐면 평양입니다. 지금 우리도 꼼짝 못하고 있지만 평양은 더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그 암울한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남북 간에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이 나와서 결국은 이 동북공정 문제를 상대방 당을 치는데 써먹더라고요. 이런 진영 논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정말 우리는 좀 구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어떤 파워도 나눌 파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학문하는 사람이나 또는 뭘 생각하는 우리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금 보면은 우선 채팅방에 많은 격려 응원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분야별로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역사 연구자라든가 학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황규철, 이두학, 강현경 같은 전문 학자들, 박창구, 송영호, 전북대 송수영 교수 이런 분들 참석하셨고 또 제가 잘 아는 학자 중에 같은 학교에 계신 유경문 교수님, 또 서예학자이신 조수현 교수님, 그리고 에스페란토 하는 분들이 무려 31명이나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광 불갑사 나라란타 불교대학 법우님들하고 만당 스님이 참석해 주셨어요. 단체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만당 스님 나와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만당 스님 뭐 이렇게 많이 같이 오셨는데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위정자들, 정치가들이 정신 차리고 좀 이와 같은 걸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맨 싸우고 눈치 보느라고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큰일입니다. 앞으로 저희 그 서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해 놓으신 자료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전파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나서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금까지 시작한 뒤로 2003년부터 우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17년 동안 17, 8년 동안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가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교육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국가에다가는 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의병이 일어나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옵니다. 임진왜란 때도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의병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이 PPT니 전체 공개했습니다. 제 고구리 그냥 카페 고구리 고리 연구회 이건 연구소인데 이제 모임이어서 연구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논의한 것도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텨 주시고 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연구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담당해서 학술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조직인 고구리 발해학회 정석배 회장님 나오 계시죠? 제가 한꺼번에 이거 25명. 예, 안녕하십니까. 고구려 발해학회 회장 정석배입니다. 예. 정 회장님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잠깐 시간을 좀 착각을 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서일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수고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이라든지 또 여러 외국에서 몇몇 외국 나라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드러나지 않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학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 저희 고구려 발해학회에서 겉으로 너무 나서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언젠가 또 때가 되면은 다 연구한 성과를 또 발표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고구려 부여 고구려 발해에 대해서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여기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을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외교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제가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그렇고 나서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양을 가지고 있는 고구리 수도를 갖고 255년간 가졌던 소위 평양도 앞으로 못 나서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외교도 그렇고 앞으로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는 저는 중국은 못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국을 아주 잘하는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선생님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은 갈 수 있습니다. 옛날 역사를 훔칠 때는 훔치고 쉬쉬하기 위해서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에 이미 뭐라고 발표한 줄 아세요? 앞으로 이 고구리 문제나 역사 이 문제는 동북공정에서 나온 결과는 많이 퍼뜨리고 그리고 초청을 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옛날엔 초청해도 안 왔습니다. 절대 안 왔습니다. 참석해서 우리의 입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선생님요, 절대 오게 할 거고 또 우리가 초청하면 올 겁니다. 또 거기서 말하는 최고인 사람들 옛날에 안 만나줬죠?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알리려고 온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9년, 18년인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여기서 했을 때 옛날에는 학자들이 안 와서 손진기 부부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상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단체에서 통화사범대학 고구리연구소 시작해서 수십 명이 왔었어요. 참석합니다. 지금 자기들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해요. 또 그 다음에 통화사범대에서 2018년도에 북한 학자들 초청해서 학술대회 했습니다. 매년 학술대회입니다. 국제학술대회. 이제는 옛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중국에서 막아서 5년 동안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비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뼈저리게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서 공항에서 쫓겨나고 했을 때는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당당하게 이제 너 들어와, 마음대로 해, 네가 들어와 봤자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피가 흐르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 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외교에서 이게 외교부에서 막느냐, 이게 정말 저질 외교라는 겁니다. 왜냐? 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워로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김정미 이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국민들의 힘이 없으면 앞에 나가서 할 수 없다는 거야.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당신이 답을 줘야 되고 당신들이 해줘야 되지, 우리 국민한테 할 얘기가 있어. 이런 핑계가 되잖아요. 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아니야. 근데 가서 봐야겠어.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준다고 쓰면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폴란드에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PD예요. 폴란드 방송에서는 대단한 PD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북한을 가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는데 모두 막아서 이제 방영을 해서 돈은 받았는데 나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1시간 동안 막는 것만 편집을 해서 내버렸답니다. 근데 굉장히 히트를 쳤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 아까 보면 알겠지만 역사 문제는 영토 문제입니다. 거기는 동북사지에서 역사는 사고, 많은 사람들이 동북사지라고 그러니까 역사 잡지인 줄 알아요. 역사와 땅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중국을 대응해 주시면, 그 애들은 이제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구일모라고 그랬어요. 9마리 황소 중에 트럭 하나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공산당이 이 김치공정 얘기할 때 지금 걔들은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역사가 다 넘어가는 문제지만 걔들한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진짜 국제적으로 열어시키는 정말 큰 그 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참석자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손 좀 들어주세요. 의견 말씀하실 분들. 자, 우리 백유선 선생님,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원래 역사 교과서를 고구리 고리 문제도 좀 그때 하셨고, 역사 교과서도 담당하고, 고치고 그러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교수님 강의는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중학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가 고리로 바뀐 거랄지, 또 여전히 그 통일신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고구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학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뭐 중국처럼 국가적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런 통신라 문제랄지 고구려 고리 문제랄지 또는 국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과 같은, 오늘 그 서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 학교는 물론이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동북공정에 반대할 때는 한참 들끓었었는데,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물론 경제 문제랄지 코로나 문제 있긴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지금 짙게 펼쳐져 있어서, 어떻게든 그 오늘날 중국의 이 역사 침탈 문제를 저희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역사를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좀 기회가 되면 제가 역사 교사 모임에도 해서 강의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는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사람이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련한 자리에 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에도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남 씨가 손을 들었어요. 나와주세요. 이승남 선생. 예, 말씀하세요. 서 교수님, 많은 그 노력과 그 고생에 대해서 존경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댓글에도 좀 썼습니다만, 뭐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하는 건 거의 대부분 나라의 그 자중질환이 제일 원인인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제대로 알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응하느냐, 그런데 모르면 용감하게 하다시피 너무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모른다 이거죠. 대충은 아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 분노성을 못 갖고 그냥 적당히 편승하고, 우리 역사를 상당히 그 경시하는 경향이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계라든가. 아까 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우선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그 역사 교과서의 그 오류를 빨리 그 시정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 얘기해가지고 안 되고 신문에 수시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분란을 야기시켜야 비로소 관심들을 갖게 되고, 지금 기존에 지금 초등학교 교육회장님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신문에 문제를 터뜨려서 한사건 문제를 좀 수정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나라 간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악용되는 문제가 있는데, 설령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잘못 얘기를 듣고 그렇게 멍청하게 떠들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번에 위안부 오류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하버드 대학교에 이런 거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교수들이 떠들니까 금방 자기 오류를 사과하고 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영문화해서 일단은 현재 힘 있는, 이게 설득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힘 있는 미국을 좀 힘을 이용해서 차에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대결 구도에 있는 역학구도를 이용해서 거기서 좀 떠벌리도록
이렇게 하면 좀 가수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영섭 선생이 청년 관계토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사실은 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뒤로 결과가 됐는지 오영섭 선생 좀 조금 전에 있더니 나가셨나? 오영섭 선생이 지금 잠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 청원을 한번 해봤던 모양이에요. 했더니 그냥 답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청원을 해도 별로 그 답도 없고 국민 관심이 없으니까 또 그 횟수도 안 올라가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고구려 발해학회 전 회장님 한규철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음소거 해주시고. 네네네. 하여튼 오늘 이 행사가 있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서 교수님 좀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구려 발해학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뒷받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임자들은 그런 대로 현 회장님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발해 연구자로서 발해는 이미 80년대 초부터 계속 당의 지방정권이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올 거라고 또 자꾸 얘기를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 고구려도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 고구려가 왜 이 한국사냐 하는 얘기는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고구려는 한국사니까 얘기를 안 하시겠는데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 있는 얘기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봉기를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구려를 왜 한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자꾸 불어넣어줘서 저들도 중국 학자들이 처음에 그 외교부 홈페이지에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넣는 이유는 삼국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면접하거나 면담할 때 왜 고구려가 한국사냐 하면은 그냥 국사책에 나와 있으니까 원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 하시는 김에 음소거가 다시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그쪽 그 호스트에서 음소거가 아마 아까 금방 내가 얘기한 말이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고구려가 한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삼국사기에 고구려 봉기가 있다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중국 학자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삼국사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이 중국의 삼국사기냐, 이 한국인들에게 세계인들이 삼국사기 하면은 모두가 다 한국인들의 고대 역사 사소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고구려 봉기가 있는 것을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좀 반문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 회장님 크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는 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발해 문제는 어차피 한규철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고 우시라 선생님이 홍산문화를 비롯해서 당군조선 문제 이제 다뤄주셔야 되겠지만 사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자조선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는 또 어느 정도까지 왜곡이 되어 있냐면
주역의 기자지명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기자지명을 명자를 조조로 바꿨어요. 조는 명이다. 밝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기자조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주역의 이마 기자조선은 중국 같다. 이런 논문이 나왔다니까요, 지금. 진짜 깜짝 놀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저는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데서 민족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1500편이었어요. 12년 동안 동북공정해서 만든 그것들이, 그걸 지금 겨우 다운받아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한 대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힘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연구자들도 모집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좀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은 무슨 단체에서 그런 그 연구소를 만들고 그런 데가 많아요. 보면 이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많은데 뭐 재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시간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용일 변호사님 손 드셨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네, 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이 말하자면 이 문제를 말하면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기관으로 이렇게 설립돼서 여태까지 와 있는데, 지금까지 과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연구나 또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또 외교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는지 서 교수님 개인의 생각과 또 우리 고려 발해 역사에서 보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우리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선 고구려 연구재단하고 연결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고구려 연구재단이 생겼을 때 저도 이사였는데, 고구려 연구재단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 꽤 관심도 있었고, 물론 이제 모든 사람 망라하지 못했어요. 뭐 철저하게 우리는 배척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적이 의식이 있게 됐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이 들었으면서 그 당시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고구려 발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전부 지금까지 그 일본사 연구원 사람이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총장으로 온 외무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삼지 말고 조용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낼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조직 자체가. 그러면 일본사를 연구해 오신 분들은 와서 자 독도 체험관, 그다음에 뭐 독도 연구소 해가지고 일본사 연구원사는 지금 아마 고구려 연구원사는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발해온 사람은 2~3명. 그리고는 전부 일본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북공정에 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근데 국민들을 갖다가 조용히 시키고 아까 말한 대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게 목적이었고 또 그게 성공적이었어요. 바로 그 얘기는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서 중국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싹을 완전히 문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역작용을 했던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인데,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삼가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인들은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 없애버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자료를 지금까지 많이 수집했고 또 연구 자료도 수집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축적을 한 게 많습니다. 저는 그건 뭐 돈이 몇백억씩 들어갔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그걸 없애버리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 논문 편수라든가 낸 책의 내용이 중국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게. 그러나 여기서는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자기가 그 연구비 받고 연구비 해서 넣은 걸로 끝나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으로 해가지고
공산당에서 그것을 전술 전략을 가지고 써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술과 전략이 없다는 것은 전술 전략을 할 수 있는 사령관이 첫째 없었다. 어떻게 일본 전공한 사람이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다 일본사 전공이에요. 지금까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일본사 전공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대사 전공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못 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벌써 이제 한 지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제가 고구려 발해 학교에서 기조 강의를 하고 났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작년에 정년퇴직하신 분이 저한테 글을 썼어요. 선생님 얘기 100%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12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외교부만 그런지 알았더니 거기에 뭐 무슨 단체, 무슨 모은다, 모든 단체들도 많이 파견되어 있답니다. 그분 얘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중국에 이렇게 하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민병이니 이런 얘기를 제가 의견하는 이유가 거기다 기대를 걸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남북 간의 상황으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 안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12시 45분이 되고, 식사하는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특별히 좀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우시라 선생님 한 말씀. 저는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얘기하실 분이 없으면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우시라 선생님 말씀하세요. 중국에서 그 신중국 건설 이후에 우리 박정희 시대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한 것처럼 5년마다 국가 공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역사에서 역사 공정은 있어 본 적이 없었고 96년부터 시작된 그 하상주 단대 공정부터 공정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공정이라는 건 영어의 프로젝트의 번역인데 그 역사 공정이 최초로 국가 기획으로 등장하는 게 하상주 단대 공정부터예요. 9차 5개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결수 선생님은 이제 고구려 연구를 초점으로 하시니까 이제 동북 공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공정이 하상주 단대 공정, 동북 공정, 탐원 공정, 또 최근에 지금 시작되었을 것 같은 전파 선종 공정까지 이어지는 이런 공정이 시작되는 원인이 이 요서 지역에서 요하 문명이 새롭게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공정도 역사 관련 공정은 국가 공정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동북 공정이라는 걸 오늘은 이제 주된 초점이 여기에 가 있지만은 동북 공정으로 고구려 빼앗기 이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발표할 때도 나왔지만 고조선 발해 전부 다 자기 역사화 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런 공정을 만든 모든 그 출발점이 요하 문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체를 파보니까 이제 95년에 요하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곽대순 선생이 파보니까 황하 문명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거기를 20년 이상을 지금 계속 답사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중화민족의 역사로 끌어가느냐 하는 것을 96년, 그러니까 9차 5개년 계획부터 공정으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상주 단대 공정인데 그 하상주 단대 공정은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설립연도와 멸망연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상주를 명확히 해놔야 그래야 그 전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북공정, 탐험공정, 국사수정공정 쭉 이어가면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전체적인 역사 왜곡 침탈을 전모를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요하 문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중국에서
역사에 없었던 공정, 역사 관련 공정이라는 걸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쪽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도 요한문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여기 다 전문가들이니까 꼭 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리고 서길수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 얘기했는데 전파 선정 공정이 15년에 왕의 선생이 전인대에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통과가 안 돼서 16년에 다시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 12항목으로. 처음에는 5개 항목이었어요. 12항목으로 이제 확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17년에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출호는 지금 16년에 다시 재차 전인대에서 제기했을 때 아마도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지만은 통과돼서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까. 근데 그게 혹시 선생님이 그 뭐 전면이건 아니면 배면에서라도 그 전파 공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전파 공정은 왕희 선생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문화를 이 사람은 고고학연구소 소장이니까 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나온 많은 그 실물을 가지고 중화 문명을 대외에 알리자는 게 전파 공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물론 그 동북공정위원회는 들어왔었어요. 고고연구소도. 그러나 동북공정이나 이 부분을 끌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끌고 들어간 건 아닌데 저변에 물론 이것도 그냥 뭐 구일모로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은 아니었다 이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표면적으로 딱 시작돼 가지고 막 1단계, 2단계 막 이렇게 진행되고 한 것도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지금.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추적을 해봤는데 그리고 정말 왕위가 동북공정과 관계가 됐냐는데 지금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지금 유물들이잖아요. 그 유물들을 중화 문화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문화재를 가지고 중화 문화라는 문화를 뭉뚱그려서 특히 그놈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바탕으로 하려는데 제가 보고는 2000년도에 오히려 더 얘기가 된 것 같아. 2000년쯤 들어와서 그거는 왕회가 2005년부터 중화문명 탐험 공정을 15년 동안 자기 스스로가 제안해서 총대장이 돼서 탐험 공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사 유적도 새로 발견하고, 그러니까 발굴하고 해가지고 2015년 12월 21일 날 북경에서 정식으로 이제 탐험 공정이 끝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왕회는 중국 고고학회 이사장 겸 사회과학원연구소 고고연구소장이거든요. 그리고 당연직 국회의원이에요. 우리가 전인대 그 대표인데. 근데 그 탐험 공정을 끝내는 기자회견을 어디서 하냐면 그 천안문 앞에 있는 그 국무원 판공실에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중요한 발표 내용이 뭐냐, 중화문명 5,000년을 정식으로 공표합니다. 사회과학원 기자회견실도 아니고 국무원 판공실에서 기자회견실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왕회 선생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뵌 적은 있어요. 그 뭐랄까 작은 공정으로서, 그러니까 분과 공정으로서 동북 공정에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문명 전체의 발견으로 여러 세부 섹트의 공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체 공정을 총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게 탐험 공정에서 왕의 선생이 12개를 제안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역사 교과서와 부교재를 새로 쓰자. 그게 정식으로 12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어린아이들 때부터 중화문명 5,000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그래서 만화영화, 어린이용 만화영화를 30부작에서 50부작을 만들라. 그 다음에 만화책 있죠? 100권짜리 만화책을 만들어. 그런 게 아주 구체적인 그 제안 사항들이 국회에서 제안할 때 이미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금 역사책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 15년, 16년에 제안할 때 이미 세부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오늘 선생님 발표 듣고 나서는 이 왕의 선생이 12가지 항목으로 제안한 것들이 앞으로 하나씩 드러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왕희 선생 그 사상도 단제 공정부터 관심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동북공정에서 고구리 신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들이 말하는 중화민족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끼어든 거예요. 거기에 그냥 걸려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하상주 단도의 공정 선생님은 쉽게 얘기하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겼을 때도 중국 역사는 주나라 이후에만 역사시대라고 그러고 한나라, 상나라는 스스로 역사시대라고 안 했습니다. 단대라는 것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와 상나라도 역사시대로 만드는 작업이 하상주 단대공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북공정만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하상주 단대공정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추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고조선이 우리 역사다. 그러면 고조선의 땅에서 나왔었던 그 유물은 선사시대 것도 다 우리 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은 에어리어를 정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 상난에 나온 걸 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라든가 낙양이라든가 이쪽에 실제로 다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입니다. 이건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리고 기상학, 고고학, 무슨 화학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5년 안에 끝납니다. 가부간. 그리고 다음 연기하더라도. 그리고 돈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개발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 단체가 모두 올코트 프레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적 저도 했어요. 다 하면서 왕이가 지금 정말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압살당하고 있는가, 그냥 그래서 그런 상황을 번이라고 봤었는데, 이 전파공정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것은 그냥 묻어들어가는 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우리 것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동북공정 끝나서 이 전파공정에 실려서 전파가 되고 있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시라 선생님은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이 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다니고 또 앞으로 지금 이 공정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그쪽에 가가지고 남생묘도 찾고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저도 그쪽 가서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기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막 해놨는데 전시하지도 못해요. 창고에다 막 2층 3층 된 창고에다 막 유물 정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 시대, 그냥 시대만 맞으면 그게 하나의 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책에 고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만주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고조선 이전에 거기서 나온 지금 얘기하는 하가정 화청문화라든가 아니면 홍산문화라든가 이것도 우리 역사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겨우 지금 청동 단검하고 이런 몇 가지 지금 해갖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주장을 방크라든가 또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연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끌어가는 중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헤드가 없다는 겁니다. 깃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돈 줘가지고 많이 연구해서 하면 된다? 물론 그거 모이면 거기 총알은 돼요. 총알은 되는데 핵무기 갖고 싸우는데 로켓포 몇 개 더 늘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동북아역사에서는 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다, 이렇게 연구했다, 책을 얘기해요. 이렇게 저건 로켓가 몇 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몇 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핵폭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나마 로켓이라도 너 여기 쏴라, 저기 쏴라 하고 지시가 돼야 되는데 어디를 탈환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헤드가 없는 거예요. 한일 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너는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우시라 선생은 그러면 여왕운명 탐험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기철 선생님은 발해 문제를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박창규 선생이라든가 이도학 선생이라 이런 분들은
어디 부분을 하고 해서 딱 그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군을 만들어서 중국 동북국의 선수한테 갖다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데 이 연구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우시아 선생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사진만 봐도 이게 누구 알아요? 아, 이거 장보규, 이거 압도정 서고 있어. 이거 마대정, 아, 이거 산동대학 나왔고, 뭐 다 압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일본사 전공해갖고 만든 사람이 가서 일본하고 독도 지원관 만든 분이 그쪽에 대비해서 과연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저는 지금 78세면 내가 앞으로 많이 활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벅벅거리는 거 보셨겠지만 이걸 어디를 따가지고 어디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책을 빼오면 어디다 넣는지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몇 년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떤 저는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뭐 미쓰비시에서 민간 연구소 하듯이 그래가지고 그거 뭐 지금 비행기 한 대에 100억이고 1조잖아요. 비행기 한 대 값은 돼요. 지금 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광개토 대왕비를 세계에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의 스파이입니다. 그 육군에서 보낸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대한민국 총만 쏜다고 해서 육군입니까? 사상전, 심리전, 그거 우리가 가서 나중에 싸울 때 북한은 고구려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식으로 우리 땅이라고 이깁니까? 전쟁 가서 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술 전략이 인문 쪽에 들어가고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군인들이 아직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인걸 박사 지금 나와 계세요? 예, 서길 소장님,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이 김민재 선생님께서 그렇게 내국노라고 하고도 겁나지 않습니까? 예, 뭐 서 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그 모임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가입해가지고 전국 국민에 대한 그러한 그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투쟁화를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역사 문제를 두고 좋은 모임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역사를 회복하는 길에 저도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도학회 가서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간도 문제도 거기에 나옵니다. 간도 문제는 일본과 중국 관계 문제지 한국 역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딱 결론 내렸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2009년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이인걸 회장 박사님이 이런 것들을 간도학회에서도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고는 뭐 1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막상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만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닥에서 잡아놓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딱 보니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존 사학계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 가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까 회장님도. 그리고 국가에서 보시다시피 1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국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서 박정학 회장 나오 계세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걸렸어요. 딱 거기서 뭐냐면, 아, 그래요? 고대사 문제에 대해서 환단고기를 서 교수님은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는 내가 초청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환 강좌도 하고 한 학기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환단고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료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그거 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무기로 쳐주질 않는데 무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모든 민족주의자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이
판단 고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판단 고기를 인정하면 들어오겠다. 아주 대놓고 그래요. 판단 고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중국에 대할 수 있느냐 할 때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모든 아까 역사 선생님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안 했건. 그와 같은 극단적인 양쪽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그 힘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나설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1시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기회를 또 제가 만들겠습니다. 6월 달에 일단 동북사리 22년 것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연구했는가를 겉으로라도 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박사님, 전창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1시라서 12시 30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다른 분들은 모두 얼굴 때문에 못 나가고 계시니까 만나고 이거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공식적인 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아서 얘기하실 분들은 이제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있어서 나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 교수님 건강하세요. 예. 오영석 선생님 아까 얘기하라는데 어디 가버리셨어? 아, 잠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수고하세요. 나가시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한번 만들면 그거 꼭 얘기를 하세요. 네, 새 회장님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익 선생님도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찬 선생님은 나중에 오셔나가는 걸로 하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요거 비디오에서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응? 다 다른 분 나갔으니까. 그러세요. 예. 나가실 분 나가시고, 예, 말씀은 정창으로 선생님.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편하게. 예. 아니, 세글수 회장님. 일글입니다. 예. 예. 8월 15일 날은 좀 더 크게 한번 우리 걸기를 합시다. 역사 문제에 대하여. 6월 6.25 때 6월 25일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10명 정도 학자들이 나눠가지고 논문을 1,500편을 받아보니까 한 350편만 분석을 하면 그쪽 성향을 알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끝났는가.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들어가서 제가 모레 다시 그 회의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학자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제가 6.25에 그 보고를 하면서 그 사이에 많은 단체들끼리 서로 얘기해서 8.15 때는 우리가 8.15 때도 모일 수 있을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 그렇죠. 예. 비대면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전체 몇 명 참석했습니까? 한 120명 정도 참석했어요, 오늘. 그럼 120명 정도는 내 개인적인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만, 여러 단체가 참석을 한다 그러면은 10만 명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비대면에 10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회장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예, 서명운동을 벌이면은 더욱 화산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명운동을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알리는 것만 고구리 연구소로 했고, 이제 여러 단체가 합쳐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간도학회라든가 모두 많이 더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여기 몇 명 안 남았습니다만 우리 전창선 선생님 무슨 할 얘기 있으세요? 네, 아유, 수고하셨고요. 네,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특훈형도 서울대 화공과 나와서 그 목으로 키운 사람이야. 우리 서상태 선수, 서상태 선생. 마이크 꺼야 되는데. 계세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거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많이는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좀 기초적인 그 백그라운드나 자료를 좀 볼 수 있으려면 오늘 참석한 분들의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몇 분 계셨지 않습니까? 뭐 간접 문제라든지 공정 문제라든지 뭐 지역의 문제 이 사람들의 명단을 한 대 좀 모아가지고 연락처고 그 사람들 사진을 좀 하면 우리가 뭐 그 인터넷이나 저희 개인적인 이메일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대 모으면 그걸 좀 보고 기초 지식을 우리가 좀 안 다음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거를 조금씩 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은 이런 거 좀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내연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서 박사님도 혼자 하시다가 이제 건강에 좀 나이가 좀 드시고 힘드시면 다른 사람도 넘겨야 돼. 그때도 이게 지속되도록 하려면 이게 여러 사람들 분배를 하고 나눠서 이 체계를 세워서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락처하고 그 사람들의 양약만 간단하게 사이트나 뭐 블로그 통해서 거기다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하나 만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좋은 듭니다. 문제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카페를 하나 개설하고 전대봉 선생님 우리 카페를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만 보면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 명단도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저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 연락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뭐 한규철 선생님이나 이주옥 선생님이나 강영민 선생님이나 박창규 박사, 송정호 박사 이런 분들하고 다 지금 연락이 되어 있고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연락 다 되고 있고 같이 연구를 할 거고 자료도 제공할 거고 100% 저는 공개합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구리 시장님이 전에 구리에서 우리 고구리에 테마파크 하려고 할 때 시민단체 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시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서 학술대회도 거기는 광개토 대항 동상을 제가 추진해서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서 학술대회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5일 것을 국회에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우선 중국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국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앙케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발표회를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주최를 해주면 돼요. 장소도 무료로 되고 그리고 그 국회 기자들이 다 한꺼번에 왔습니다. 전번에 제가 왜 통일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거 기억나시죠? 우리 전창수 선생. 그때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6월 25일 행사를 국회에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거나 주로 큰 그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서 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 지원에 대한 부족이 없으니까 정진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게 참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사람들도
같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쓴 거는 제가 소속했던 삼성그룹에서 우리 자원봉사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그 하나 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좀 거기다 할애해서 한번 힘을 여러 회원들한테 성원 회원들한테 의견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좀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 해서 거기 모험도 좀 하고 거기서 그룹에서 좀 이렇게 각사에서 좀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게 하냐 해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그런 운동을 내부에서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야별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지원하는 분야들의 각 기업별로 그런 그 소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이정 선생은 삼성에서 근무하셔가지고 그 임원들로 같이 모임을 가지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생각을 2007년에 삼성 임원들이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 예를 듭니다. 지금 저를 찾아왔어요. 5명이 왔어요. 삼성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정말 내가 막 아침 저녁으로 인터뷰가 막 정신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 홈페이지에 한 번 클릭하면 500원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0,000명이 들어오면 500만 원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10만 명 들어오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수가 들어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왔어요. 저건 제가 책에다 쓸 겁니다. 앞으로. 네이버에서 왔어요. 앞으로 그거 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일이. 나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서 왔어요. 네이버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사진 50장만 주십시오. 그러면 동북공정호에서 사진 50장 싣고 클릭을 하면 클릭한 수만큼 돈이 선생님한테 500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용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인데 11월 말쯤 되니까 삼성 임원들이 돈을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클릭한 수가 10,000명이 클릭을 해서 500만 원이 됐다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에선에서 중국과의 거래관이 있으니까 잠시 뒤로 미루라고 그럽니다. 그 뜻이에요. 미룬다는 것은 그만둔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삼성에서.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그런 말도 없이 갈비를 한 짝 보냈어요. 굴비를 연말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삼성하고. 그러니까 나는 채식하는 사람한테 굴비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JTBC에서 정말 JTBC한테 모든 걸 제공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일했어요. 밤새면서 작가가 했어요. 내 인터뷰 거기 가서 하고 내 거 비디오 촬영한 거 주고 촬영한 걸 또 스크린에다 비추고 JTBC 가서 내가 찍고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3분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JTBC 못 나갈 겁니다. JTBC도 중국 지분이 있거든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런 얘기해서 그런데 나가기 이틀 전이 됐는데도 예고편이 안 뜨는 거예요. 제목도 안 뜨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압박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썼어요. 내 끔찍한 얘기다. 왜 중국 지분 때문에 못 나갈 거라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야. 지금 이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고 전체적으로 하는 문제인데 그 지분 문제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된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걸 기자하고 PD한테 싹 보냈어, 작가한테. 나는 그걸 가지고 회의 때 내밀을 하는 거였어요. 나도 그만큼 머리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이만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가 제공한 거예요. 제공했는데 그 전날, 마지막 날 전날사 제목이 뜬 거예요.
그리고 김치공장, 오천파 공장에 동북공장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인터뷰한 거 나하고 인터뷰한 거 안내볼 때 한 번 딱 나오고 싹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들한테 썼어요. 고생했다, 애썼다. 이거라도 내보내라고 애를 썼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고,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한국의 매스컴이 이렇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서 교수가 하신 거는 참 놀랍고 힘든 일 혼자 아까 해오셨는데,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서 교수 혼자 하시게 되면 힘드니까 서 교수도 하시고 또 저도 하고 또 옆에 같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도와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그걸 푸시를 하는 공동으로 미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IT가 뭐 상당히 성공하고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약점이 있냐면 우리는 깜빡하고 한번 행사성으로 삼성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한번 힘을 실어서 하는 광고 효과를 노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윈도우를 하나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번 오고 한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걸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더 계속 생겨서 그걸 쓰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한 번 했다가 헐렁하다 좌절해서 부닥쳤다, 꼬문졌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 업데이트해서 계속 쓰듯이 아도be 같은 거 쓰듯이 지속적으로 하는 지속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하는 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이제 사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지뢰 봐서 우리가 알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기업가가 있어요. 선생님 뭐 맨날 전화합니다. 제가 돈 뭐 되면 뭐 30만 병 뭐 전라북도 해서 뭐 사료장을 만들어서 나오면 뭐 얼마씩 되겠고. 근데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고구려라든가 고조선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했는데 거기서 무슨 증거가 나왔고 이런 얘기를 또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들도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성공 예를 들을게요. 딱 했는데 KTF에서 왔어요. KTF에서 그때 한참 할 때 우리가 석 달간 모은 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자기들이 클릭한 사람들 모았는데 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5억을 받았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네 기업이 중국어 한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테니까 괜찮냐? 나는 그 기업을 생각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KTF는 지금 KT죠. 중국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책 어디 있어? 1600페이지짜리 한국 학계의 동북공정 대응 논리라는 30명이 모여서 책을 그 유일한 겁니다.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거. 5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두껍습니다, 이거. 네. 아이고, 이거 잘 안 보여? 네네. 네, 보입니다. 보이죠?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 논리. 네. 이게 18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한 우이샤라 교수, 뭐, 여기 나오는 송영호 박사, 뭐, 다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30명 중에 7명 학자가 손을 띄었어요. 자기들은 중국어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참여 못하겠다. 네, 용감한 27명이 했는데 그 27명 중국자인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자들도 겁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좀 고구리 발에 회장 나왔을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창정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이 결국은 우선은 아까 저는 옛날에 기업체 강의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연구에
운영을 다 그 강의 비용으로 했으니까. 근데 공군이라든가 이런 해군 참모총장 뭐 흔히 가면 6만 원밖에 안 돼요. 2시간 해가지고 3시간만 시작하고 9만 원 주는데 기업체 가면 200만 원 주니까 기업체를 많이 다녔어요. 엑스큐즈 했어. 왜냐면 그 이제 공사 정보 장교들이 내 역사 강의를 사관 선생님들 듣고는 각 부대마다 강의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구려 연구에 망쳐먹으려고 그러냐? 니도 9만 원 받아 내가 무슨 수로 고구려 연구를 운영하느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 기업체에서 가서 아침에 임원 그 식사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많이 나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강의들을 좀 다니고 또 우리 연구원들도 강의 나가고 나 혼자 나가느냐 해서 이것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 누가 그렇죠. 오늘 같은 얘기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에 그건데요. 말씀 도중에 내가 그 요새 비디오를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제 근 1년 동안 유튜브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유튜브에 보면 안 나오는 것이 더 역사부터 음악부터 뭐 서예부터 뭐 다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까 보여주신 동북공정 한국학계 대응 논리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 그 자료를 집도성하신 그 노력이 굉장히 크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들이 볼 것인가?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볼 건가? 대학생들이 볼 건가? 사회인들이 볼 건가? 나이 많은 지식인들이 볼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것도 좀 동영상을 만들든지 음성으로 텍스트 텍스트 스피치나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하면 좀 형편이 어려운 시니어들이라든지 좀 눈이 불편한 사람들도 그걸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으면 효과도 빠르고 좋은데 그거는 힘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방법을 하면 이것이 전파에 효과가 있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타서 여러 사람들을 모으는데 관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이 책은 일반화 시키기 위한 책은 아니고 저는 중국이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 그리고 정부가 역사재단에서 이놈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우선 중국이 보려면 중국이 봐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어로 그렇죠. 영어로 번역하자는 프로젝트를 넣었어요. 정부가 역사재단에. 네. 얼마를 넣었냐면 8억을 넣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래서 중국어로 바꿨습니까? 번역을 했었습니까? 네, 들어보세요. 예,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8억을 넣은 건 고구려 산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중국이 발표한 모든 고구려에 대한 모든 논문을 갖다가 번역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만 장의 사진이 있어요. 고구려 산성에 거기서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책으로 내고 동북공정 이것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무총장이 하나 와가지고 그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걸 내십시오. 그래야지만 그중에 한 가라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회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서길수가 회장이면 안 도와주니까 돈은 다 그쪽으로 가고 정보엑스에 들어가고 회장도 내놓고 이사장만 맡았어요. 그런데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도 못 탔어요. 돈을. 그래서 몽골에서 가서 비유 써야 되잖아요. 몽골이 원나라로 중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나는 몽골을 이용을 하겠어요. 매돈 2천만 원 들여서 몽골을 한 군데 했어요. 발굴까지, 돌고리 또 쳐들어갔잖아요. 그것까지 하려고 해서 발굴 계획까지 해서 8억을 신청했는데 1원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까 황수철 선생한테 선생님, 서길수가 지가 뭔데 아니 8억을 다 신청을 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먹어. 그리고 내가 했던 아이디어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번역 안 됐습니다. 예, 번역도 안 됐고 영어로도 저는 인도 사람인데 그 호주에서
연구소를 하고 있는 영어 아주 잘하죠. 한국말도 우리말 같아요. 서울대에서 박사했으니까. 이 친구가 이거 영어로 번역을 계약까지 다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도하고 팀을 합쳐야 된다. 인도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 원래 이제 그 2003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거기서 나를 그 연구소 소장으로 이화여대 이화여대 저 총장했던 집사람 저 친구인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학 학생들 동북공정을 그거 하기 위해서 나를 연구소 소장으로 해서 인사도 마음대로 하고 예산이 5억 나오면 삼성전자에서 나머지 5억 예산을 15억 보면 삼성에서 10억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했어요. 일주일 안에 알면 10% 밖으로 싸움을 하니까 나는 바로 그냥 발령내기. 그런데 마지막 날 대학원장하고 인사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신문에 났어요. 밖으로 싸움에 서기수가 뛰어들어가지고 제야사학자가 학자도 아닌 사람이 소장 맡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막 대학에 들어가고 신문에 중앙일보에 나오고 나가리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거 정말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했고 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정신문화연구원에 갔더라면 저는 20개국 학자들 데려다 같이 연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가 2003년이니까 지금 17년 동안 많이 했다면 인도에서 중국하고 지금 싸운다고 하면 20개국 같이 서면서 발표하는 겁니다. học술단체에서. 그런 그 솔루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해도 뭐 그 욕만 먹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 뒤로 그쪽 연구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학문에도 이제 야당이 필요하다. 아예 나는 야당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는 국민 성금을 모아서 독립자금처럼 내가 그런 얘기에서 일제하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자금을 모아서 지금 이 세상에 JTBC에서 방송 못 내배냐 작가한테 그러니까 걔들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나는 니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내버렸지 그 말도 안 물어봤어요. 나는 아니까 걔들 마음하고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펴보지 못하고 이제는 넘어가 버렸잖아요. 솔루션은 똑같아요. 인도나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같이 합의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참여했던 학자들이 자기가 그걸 전공한 중국목 역사를 전공했다 그래서 학부릇을 서 교수가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역이나 자기의 글을 위해서 그런 거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립운동 하듯이 역사도 거기에 얼마큼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관련을 했던 그런 자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한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그 배려가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하려면 서 교수님이 노력한 거를 인정해주는 서포트 지원자들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 더 모으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 서 교수님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주변의 학자들과 관련 분야의 연구원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알아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그 사람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기본적 소양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다 보탤 게 있는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식들을 지원하는 사람들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 교수님이 하신 것은 원래 전공은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여러 고생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현지를 방문해서 실측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만들고 논문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대학교 전공했다는 학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가 중요한 건 리얼리티가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만들자 아닙니까? 다른 분들을 서두르려면 철수 같은 게 자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어쨌든 간에 JTBC 나간 것도 안 나간 것보다 낫고 어렸을 때 조선일보 보셨죠? 내가 어저께
이 TBS 보고 조선일보 다 봤어요. 네, 조선일보의 그 기자가 낮에 그 기사를 내보내고 10몇 년 만에 선생님 기사를 쓰게 돼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오늘 하신 게 뭐 배부르지는 않으시지만 1차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더 오그멘트를 더 해서 확대하고 또 서포트를 더 만들 수 있는 여러 데이터를 만들고 다른 사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소리가 안 나? 네, 전창선 선생님이 소리를 찾았어? 방송 보래 누가? 게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6월 25일까지 만들겠습니다. 학생 이름도 다 나가고. 요새 그걸로 화상 선생님이 많이 하거든. 누가 봐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자료를 6월 25일까지 만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한 것처럼 저도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우리 서 교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더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힘을 여러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예, 서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저도 그래야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를 많으셨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대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종료합니다. 네, 수회장님. 네. 고맙습니다.